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책은 바로 한스 로슬링의 역작 팩트플리스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고 편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다양한 본능들을 파헤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세상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고 올바른 정보를 분별하는 것은 현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며 이 정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세계관과 의사결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가짜 뉴스와 편향된 시각이 난무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단순히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비판적인 사고와 사실에 기반한 판단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 한스 로슬링의 팩트플리스입니다. 이 책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복잡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워 보이는 현실 속에서 과연 진실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 진실에 접근해야 할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막연한 불안감이나 특정 정보에 대한 편향된 해석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를 볼 때 특정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에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사회 문제에 대해 막연한 비관론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책의 제목인 팩트플리스 즉 사실에 근거한 생각이라는 단어와 부제인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와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에 강하게 이끌렸습니다. 특히 저자인 한스 로슬링 교수님의 TED 강연을 통해 접했던 그의 통찰력과 유머러스하면서도 핵심을 꿰뚫는 전달 방식은 이 책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암울한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데이터로 증명하며 희망을 제시하는 과학자이자 동시에 뛰어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그의 강연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가 책으로 풀어낸 더 깊은 이야기들을 접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저자 특유의 방식으로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류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체득하여 세상을 더욱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비관주의와 낙관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 싶었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를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이 우리에게 어떤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팩트플리스의 저자 한스 로슬링은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생각보다 훨씬 더 오해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10가지 본능, 즉 간극 본능, 부정 본능, 직선 본능, 공포 본능, 크기 본능, 일반화 본능, 운명 본능, 단일 관저 본능, 비난 본능, 다급한 본능이 어떻게 우리를 편견과 오해에 빠뜨리는지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능들을 인지하고 극복함으로써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팩트플리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팩트플리스는 단순히 통계 수치를 아는 것을 넘어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는 방식,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 형성된 우리의 세계관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교정하려는 지적인 겸손함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편견을 버리며 사실에 입각한 사고를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수십 년간의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암울하거나 절망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많은 분야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빈곤 감소, 아동 사망률 하락, 여성 교육 수준 향상, 전 세계적인 문맹률 감소, 깨끗한 식수 접근성 향상 등 우리가 뉴스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긍정적인 변화들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편적인 뉴스 보도나 개인적인 경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인 통계를 통해 명확히 드러납니다. 또한 이 책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환기시킵니다. 저자는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이를 쉽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의 설명은 단순히 통계 수치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 수치 뒤에 숨겨진 인간의 삶과 스토리를 보여주며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이는 독자들이 데이터를 단순한 숫자로만 여기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인류의 노력과 진보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주요 주장들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의 뇌는 진화를 통해 위험을 과장하고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실제보다 더 나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를 부정 본능과 공포 본능으로 설명하며 이 본능들이 어떻게 뉴스나 미디어가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경향과 맞물려 우리의 세계관을 왜곡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소식에 더 큰 반응을 보이며 이는 세상이 점점 더 위험하고 나빠지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저자는 이러한 본능을 인지하고 긍정적인 변화에도 주목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것을 권유합니다. 둘째, 세상은 단일한 범주로 나뉘는 이분법적인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세계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소득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국가 간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즉, 극빈층부터 고소득층까지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인구가 중간 소득 단계에 속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는 간극 본능을 경계하고 좀 더 미묘하고 다양한 현실을 인정하는 시각을 갖도록 유도합니다. 세상을 단순하게 흑백 논리로 나누는 것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낳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셋째, 우리는 종종 현재의 추세가 미래에도 직선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직선 본능은 인구 증가나 환경 문제 등에서 미래를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예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인구 증가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미래에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해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모든 곡선이 직선이 아님을 인지하고 데이터의 변화 추이를 더욱 신중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추세가 급격히 변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유연한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크기나 절대적인 수치에 쉽게 현혹되곤 합니다. 저자는 이를 크기 본능이라고 설명하며 어떤 현상의 실제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율이나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심각한 문제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이나 다른 질병과의 비교를 통해 그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선 항상 비교와 맥락을 따져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인간은 무언가를 일반화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자는 일반화 본능에 대해 경고하며 특정 사례나 작은 표본을 전체 집단의 특성으로 확대, 해석하는 오류를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문화권이나 그룹에 대한 성급한 일반화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화하며 진정한 이해를 방해합니다. 모든 집단은 내부적으로도 다양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개별적인 특성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5가지 주장은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본능들을 인식하고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바로 팩트플리스이며 이는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고 역설합니다. 이러한 지적 도구들을 통해 우리는 세계를 더욱 정확하게 인식하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저자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10가지 본능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간극 본능을 설명하며 세계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나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지 지적한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전 세계 국가들을 소득 수준에 따라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4단계로 세분화하여 보여주었습니다. 레벨 1은 하루 $2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층, 레벨 4는 하루 $32 이상으로 생활하는 부유층으로 대부분의 인구가 중간 단계인 레벨 2와 3에 속한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는 제가 평소에도 막연하게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라는 식으로 세상을 구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에서 접하는 자극적인 빈곤 영상이나 극도로 화려한 선진국의 모습만을 보며 세상을 양극단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대다수의 인구가 물통에서 물을 길어올리고 자전거를 타며 가스레인지로 요리를 하는 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삶을 살고 있음을 구체적인 통계와 사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저에게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있으며 극심한 빈곤에 처한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전달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고 세상을 더 넓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 변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편견이 종종 과거의 정보나 한정된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모습은 수십 년 전의 현실일 수 있으며 그동안 세상은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막연한 선입견을 부수는 저자의 방식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책은 저에게 세상은 변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면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본능적인 오류를 이해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돕는 강력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모로 많은 부분에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데이터를 통한 설득력입니다. 저자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개인적인 의견을 주장하는 대신 UN,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방대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인구의 평균 수명 증가, 아동 사망률 감소, 극심한 빈곤층 비율 하락 등은 단순히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치와 그래프를 통해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독자가 저자의 주장을 의심할 여지 없이 받아들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오해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데이터는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저자는 이를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이야기 전달 방식의 탁월함입니다. 한스 로슬링은 통계학자이자 의사였지만 동시에 뛰어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그는 복잡하고 건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사람들의 삶과 연결지어 생생한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예를 들어 세상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때 각 단계에 속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모습을 그림과 함께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이 단순히 숫자를 넘어선 인간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의 유머러스하면서도 핵심을 꿰뚫는 강연. 스타일이 책 속에서도 그대로 살아있어 독자들이 지루함 없이 책장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보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몰입을 유도하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독자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 좋았던 점은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팩트플리스를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10가지 본능 각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라는 질문과 함께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부정 본능을 극복하기 위해선 좋은 소식에 주목하는 연습을 하고 크기 본능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선 비율을 비교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조언합니다. 일반화 본능을 경계하기 위해선 집단 내 다양성을 인지하고 특정 사례가 전체를 대표하지 않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공포 본능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위험과 실제 피해 규모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극적인 보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러한 실용적인 팁들은 독자들이 책을 읽는 것을 넘어 실제 사고방식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는 책들이 많은 가운데 팩트플리스는 인류가 이룩한 진보와 긍정적인 변화를 적극적으로 조명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인류의 노력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독려합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단순히 비판적인 시각을 넘어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합니다. 막연한 비관론에 빠지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책에 제시된 많은 데이터가 2017년 출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신 데이터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일부 통계 수치는 현재 시점에서는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질병의 유병률이나 기술 발전의 속도 등은 책이 출간된 이후에도 크게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자의 분석 방식이나 핵심 메시지의 유효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과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데이터든 최신 정보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책의 원칙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독자들에게는 데이터와 통계에 대한 설명이 다소 전문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 노력했지만 통계, 그래프나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에게는 일부 내용이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책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며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팩트플리스는 저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도구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막연한 비관주의나 낙관주의에 빠져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뉴스에 쉽게 동요되곤 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불평등이 심화되며 재앙이 임박했다는 식의 보도에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어떤 정보를 접하든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어떤 본능에 내가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하고 한 번 더 질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 증가나 환경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접할 때도 단순히 공포심을 느끼기보다는 실제 데이터는 어떤 추세를 보여주는지, 어떤 요인들이 간과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찾아보고 판단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의 세계관을 더욱 확장하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제가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논할 때도 단순히 감정적인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실을 기반으로 대화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타인의 편견을 지적하기보다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고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통해 더 건설적인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의견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감정적인 싸움으로 비화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대화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비단 특정 직업군에만 필요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고 이해하는 모든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교양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첫째, 뉴스나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정보에 쉽게 혼란을 느끼거나 세상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이 책은 당신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제 데이터를 통해 희망적인 면도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희망을 제시하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기르고 싶은 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입니다. 편견 없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은 어떤 분야에서든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정책 결정자나 교육자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올바른 사실인식을 바탕으로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고 다음 세대에게 균형 잡힌 세계관을 가르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잘못된 편견이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방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생각 없이 세상을 사는 것을 넘어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싶은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팩트플리스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궁극적으로는 더 현명하고 희망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팩트플리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책이 나를 키운다를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